네, 2022학년도 대수능 국어 및 수학 표준점수 산출 과정 분석하는 제 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9번째 시간에는 2022 수능 국어 및 수학 등급 컷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원리를 알아볼 거거든요. 지금 그 등급 컷 산출하는 기관에서 그 등급 컷을 내는 거 보면 선택 과목마다 이렇게 분리해서 내고, 그 선택 과목 분리하는 과정에서도 그 점수 구간별로 공통을 더 맞았느냐 선택을 더 맞았느냐에 따라 그 원점수 컷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원래 표준 점수 기준으로 하나의 일렬로 세워서 등급 컷을 산출하는 건데, 그걸 이제 분리해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변환 점수를 활용해서 하나의 원점수 컷으로 이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거 그 영상을 그 모의고사 볼 때마다 제작을 해가지고 올릴 계획이었는데요. 이게 계획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 예정했던 계획과 달라졌는데, 그게 왜 이렇게 됐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제가 원래 목표했던 계획이,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결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원점수 등급 컷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계산해서 드리려고 최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가능하려면 일단 출제기관에서 각 국어 수학 각 선택 과목별로, 선택 그룹별로 공통 평균과 선택 평균 및 표준 편차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이게 제공해 주겠다고 거기서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예측을 했을 때, 제공해 주면, 만약에 제공해 주면, 이게 이제 제 예상이었어요. 만약에 제공해 준다면 제가 정확한 가산점 공식을, 가산점 함수 공식을 찾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각 선택 그룹별 원점수 가산점 함수를 찾은 후 그 테이블을 제공한 다음 정확한 그 원점수 등급 컷,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 등급 컷입니다. 이거를 제공해 드리려고 했던 게 제 원래 목표였어요. 제 원래 목표.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출제 기관에서 그 선택 그룹별로 평균과 표준 편차 이런 거를 제공해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원래 목표했던 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아이디어를 좀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경사항 보시면 출제 기관에서 주어진 국어 수학 선택 그룹별 공통 선택 평균 표준 편차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분석이 어렵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표준 점수 기준으로 몇 점 컷이다 이렇게밖에 알 수 없어서, 이게 원점수 도대체 선택 과목별로 나눠가지고 원점수 컷이 나오기도 하고, 누구는 85에 몇 등급, 누구는 85에 몇 등급, 그 등급이 막 다르거든요. 공통 선택 점수에 따라서. 또 많은 분들이 공통이 높으면, 동점일 때 공통이 높으면 유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기는 게. 그게 아닌데도 말이죠. 이게 약간 가짜 뉴스가 퍼져가지고, 아무튼 그러니까 공통이 항상 이긴다가 아니라 공통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고 제가 앞 강좌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변경사항이 뭐냐면, 정확한 가산점 함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를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냐면, 그럼 역추적하자. 표준 점수가 있고 이제 공통 점수와 선택 점수, 원점수들을 표본을 수집하게 되면, 그 표준 점수와 공통 점수 플러스 선택 점수가 어떻게 표준 점수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지 그 연립방 정식을 만들면 그 역추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추적해서 그 추정한 가산점 함수를 새롭게 이제 아이디어를 짰어요. 근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바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역추적, 추정 가산점, 말이 너무 기니까 뭐 예를 들어 역추적 가산점이라든지 또는 추정 가산점, 이 두 가지 용어를 혼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추적 가산점을 활용해서 원점수 등급 컷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앞 강좌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일단 원점수 기준으로 이제 뭐 등급 컷을 산출하든지 모든 걸 분석하거든요. 계속 강조해 드리지만 우리가 원점수 88점, 92점 이게 익숙하지, 뭐 표준 점수로 넘어가서 이게 133점이냐 142점이냐 이게 어느 때는 이게 높고 저게 높고 매번 다르잖아요. 그래서 원점수 기준으로 이 수능 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점수 차이가, 여러분들 제일 관건이 그거잖아요. 왜 선택 과목별로 표준 점수 차이가 이렇게 막 5점씩 나고 3점씩 나고 어떨 때는 7, 8점씩 나고, 그 원점수 동점에서요. 그게 왜 그러는지 이 가산점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역추적 가산점이죠. 가산점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왜 표점 차이가 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냥 선택 과목별로도 왜 나고 동일 선택 과목에서도 왜 표점 차이가 나는지, 동일 선택 과목 안에서도 점수가 같은데 다르잖아요. 공통 선택 맞은 거에 따라서. 그거 왜 그런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거 분석하는 기관에서 만점 표점이 몇 점 차이 난다, 요 정도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확통 만점, 미적 만점, 기하 만점이 표점 차이 몇 점 났다, 엄매 만점과 화작 만점이 표점 차이 몇 점 났다, 이제 요 정도만 말을 해주고 기껏해야 한 개 정도 틀린 경우, 또는 이제 오히려 빵점 표점. 왜냐면 만점이나 빵점은 이제 조합수가 작잖아요. 다 맞는 거니까 조합이 한 개밖에 없죠. 근데 그 중간 점수들은 조합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70점이다. 그럼 공통 몇 점, 선택 몇 점에 의해서 나오는 70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예를 들어 한 과목, 예를 들어 화작 기준으로 모든 그 점수 조합을 다 해보면 1000개가 넘어요, 이게. 왜냐면은 그 공통 점수랑 선택 점수별로 둘이 그냥 곱해주는 케이스니까, 물론 이제 1점짜리가 없으니까 1점은 빼고요. 그래서 조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표준 점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점 표점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각 모든 점수에 대해서 표점이 어떻게 다르게 나올 수 있는지 그걸 비교해 드릴 거예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래서 전체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의 표점 차이가 왜 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의 목적은,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다시 짠 거예요. 왜냐면은 출제기관에서 알려줬으면 그걸 그냥 대입해버리면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추적해가지고 가산점이 이거 근사값밖에 안 되죠.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역추적한 거기 때문에. 근데 매우 정밀한 근사값을 찾아서 오차가 약간 발생하긴 하지만 아주 소수만 오차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뭐다? 변환 원점수를 통한 단일 등급 컷 추정이 목표다. 과목과 상관없이. 자, 밑에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고 나서 한 3, 4주 지나면 성적표가 나오죠. 그래서 성적표와 함께 각 출제기관에서 뭐 평균 얼마, 표준 편차 얼마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까지 이제 9월 모의고사는 저번 주에 시험을 받고 성적표가 한 3, 4주 있다 나오니까 그 나중에 이제 제가 데이터를 또 제작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보시면 3, 4, 7월은 교육청 모의고사기 때문에 평균 표준 편차를 제공해줬고, 6월 모평은 우리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에서 과감하게 아무것도 제공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도록 제공해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3, 4, 7월도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은 이 3, 4, 7월 평균 표준 편차 보고 뭘 느끼셨나요? 대부분 뭐 확통 미적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문과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과 애들이 압도적으로 잘하는 거야, 뭐 요런 거 많이 느끼시고, 엄매 화작은 그래도 좀 비슷하구나,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좀 나네, 그러니까 요런 거 정도 하시는데, 솔직히 이 데이터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점수 체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뭐 더 확실하게 아시겠지만, 이게 공통평균, 선택평균으로 이렇게 나눠서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 나온 데이터들 가지고 여러분들 성적표에 나오는 그 표준 점수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점수는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하나도 적용이 안 돼요. 여기서 뭐 하나라도 적용되는 게 있으면 그래도 이거라도 하나 알려줬네, 그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여기에 있는 데이터 중에 적용되는 값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무례한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하나라도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줘야, 그래서 그래도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는데, 그냥 옛날처럼 이거 과목별로 선택 과목의 뒷부분이 4분의 1이 다른데 이걸 그냥 합쳐가지고 이렇게 주면, 이거는 다른 표현으로 못 먹을 음식을 준 거랑 똑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음식으로 치면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거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그냥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는 아무 쓸모없는 데이터를 준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들은 뭐냐면요. 이건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그냥 표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각 선택 그룹별로 전체 공통점수 평균 및 각 선택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각 그룹별 공통점수 평균, 선택점수 평균,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줘야 되고요.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쓰는 방법, 제가 이제 변환 원점수 사용해서 하는데, 저는 전체 공통점수, 전체 공통 표준 편차 이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각 그룹별 공통점수 평균과 각 그룹별 선택점수 평균, 그 다음에 각 그룹별 공통표준 편차, 각 그룹별 선택표준 편차만 있으면 그 변환 원점수에 의한 그 등급 컷을 다 계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다릅니다. 그 평가원에서 발표한 요 전체 공통점수와 전체 공통 표준 편차를 저는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아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그 계산하는 그런 능력의 차이고요. 자, 앞부분에서 많이 보여드렸던 원점수 등급커 형성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강좌는 앞에 1강부터 5강까지 제가 쭉 누적을 해가지고 6, 7, 8은 이제 그 부수적인 영상이었고요. 그래서 최종 변환 원점수, 이 변환 원점수에 대한 내용은 너무 반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앞 강좌를 봐가지고 다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환 원점수를 산출하고 나면 요게 여러분들 원점수죠. 원래 x 더하기 y. 요게 여러분들의 원점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뭐라 그랬죠? 이게 가산점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점수를 받고 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제가 1차 함수, 선택점수에 의한 1차 함수, 요게 기울기, 요게 상수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가산점이 붙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변환 원점수 공식은 정확한 변환 원점수 공식입니다. 추정치가 아니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못 찾습니다. 왜냐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요, 각 선택 그룹별로 개인 가산점, 그 본인 선택 점수에 의한 개인 가산점과 그 다음에 그 그룹에게 모두 붙는 단체 가산점, 이거 앞에서 개인 가산점은 제가 6강에서 설명드렸고 단체 가산점은 7강에서 설명드렸고 가산점 함수는 8강에서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각 강좌를 보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본 다음에 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제 가산점과 이제 제가 진행하게 될 추정 가산점, 추정 가산점 또는 역추적 가산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면, 실제 가산점 함수는 그 출제기관에서 데이터를 제공해 줘야 돼요. 여기 공식 있죠. 이 공식을 아예 찾아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값이 플러스 됩니다. 여러분들 그 원점수에다가. 그래서 특징을 보면 실제로 정확하게 형성되는 가산점 함수이고, 출제기관이 데이터를 알려줘야지만 찾을 수 있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 위에 데이터들 보면요, 뭐 공통평균 막 다 그런 기호들인데 저걸 모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짠 게, 이거 역추적하자. 이 함수를 똑같이는 못 찾아도 근사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일치시키게끔 찾아보자. 이게 아이디어를 짠 거예요. 그래서 실제 결과를 바탕으로, 무슨 얘기냐면 표준점수, 그러니까 공통점수 몇 점 플러스 선택점수 몇 점이 표준점수 몇 점을 만드는지 각 선택 그룹별로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1차 함수 모양을 추정을 하는 거예요. 역추적하는 거죠. 말 그대로 여기가 1차 함수니까. 그래서 이게 선택점수에 의한 1차 함수를 역추적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용할 역추적 추정 가산점은 이게 그래프를 위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자유롭게 추정하는 사람 마음대로. 왜냐면 이게 가산점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점수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이제 역추적하기로 했냐면, 원래 가산점이 음수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제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음수도 나올 수 있어서 어떤 친구가 88점을 받았는데 뭐 이렇게 이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가산점이 마이너스 2가 떠서 88 친구가 86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불편하잖아요. 표현이. 마이너스 2해서 기분도 나쁘고 나중에 등급컷 표현할 때 또 음수를 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제 역추적 가산점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가산점을 이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가산점의 최소값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국어면 국어, 수학이면 수학에서 가산점이 가장 낮게 나오는 값인데, 그거를 0점으로 설정을 하고 나머지를 상대적인 가산점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수학 두 과목을 비교한 거라고 할게요. 수학 두 과목. 자, 그러면은 26점 기준으로, 만점이 26점이죠. 가로축이 선택 점수입니다. 가로축이 선택 점수, 여기가 0점이고요. 그럼 26점 기준으로 어떤 과목은 가산점이 플러스 3점이 붙었고 어떤 과목은 이렇게 마이너스 2점이 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방금도 설명했지만 음수 가산점이 붙으면 이게 표현이 불편해진단 말입니다. 이거 양수 가산점은 상관없는데. 그래서 이거를 얘가 만약에 최소값이라면 이 마이너스 2가 만약 국어면 국어, 지금 수학이라고 했죠. 제가 수학 전체 점수 중에 이게 최소 가산점이라면 얘를 평행이동시켜서 두 칸 올려서 0이 되게끔. 이해되셨나요? 여기 26점이 여기 오게끔. 그러니까 보통 이 보라색 그래프 같은 게 이제 뒤에서 보여드릴 거지만 확통이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뭐 제가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최소 가산점을 그 0점으로 만들고 그 세로축 기준입니다. 0점으로 만들어주고 여기를 플러스 5 처리하게끔. 그럼 이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차피 같은 선택 점수에 의해서 위아래가 5칸이 차이 나기 때문에 나중에 등급 컷이 예를 들어 왼쪽에서는 86으로 표현되는 게 오른쪽에서는 88로 표현되는 것 뿐이에요. 이해되셨죠? 왜냐면 전체 점수를 같이 동시에 2칸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거니까 오른쪽처럼 2칸을 올려주게 되면 등급컷도 기존 등급컷이 86으로 표현될 게 88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같이 동일하게 전체 점수를 들었다 놨다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한다? 역추적, 추정 가산점에서는 음수 가산점이 나오지 않도록 평행 이동을 통해서 가산점의 최소값이 0이 되게끔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역추적 과정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이걸 처음에는 공개를 할까 말까 조금 고민을 했어요. 그냥 공개 안 하고 뒷부분으로 넘어가도 그냥 저 아저씨가 그냥 어떻게 했나 보다 그렇게 아셔도 될 것 같아서 그냥 뒤에 자료를 바로 보여드리려다가 그래도 원리를 어느 정도 알려드리지 않고 뒤를 해버리면 좀 논리적 근거도 없고 뭐 어떻게 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역추적하는 과정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정 보시면 이거는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오늘 하면은 또 너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T가 일반적으로 표준점수 기호, 제가 원래는 이 강의에서는 W라는 기호를 썼거든요. T가 나중에 그 원래 앞에 기호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원래 일반적으로 저희가 표준점수 기호 T를 쓰니까 T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X는 공통점수, Y는 선택 원점수 이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A, B, C 개수로 이렇게 표준점수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준점수 T는 공통점수와 선택점수 앞에 개수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더해지는, 이거 나중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다음 영상쯤에서, 다음이나 다음 영상에서. 그래서 이게 이름이 표점 함수입니다. 표점 함수. 그래서 표점 함수는 그 추후 강좌에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x 앞에 a 값은 전국 수험생이 모두 똑같이 받는 상수이고요. 이게 그 평가원에서 계산하는 그 표점 공식 있죠? 과정. 그걸 다 정리하고 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복잡한 과정을 하고 나면 결국 x, y에 대한 1차 함수로 형성이 돼요, 이게. 그 다음에 b와 c 값은 선택 그룹별로 모두 다른 상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또 해드리겠고요. 그러면 표점 함수를 이게 역추적을 통해서 얘를 ABC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ABC가 찾아지는 게 아니라 T가 반올림된 값이기 때문에 아주 다량의 연립방 정식을 풀어서 ABC가 좀 많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거에 뭐 예를 들어 뭐 평균치를 찾는다든지 가장 합리적인 ABC를 찾아서 이렇게 일단 개수 ABC를 찾습니다. 역추적하기 위해서는 X와 Y와 T를 대입해서 ABC를 찾은 다음 요거 A로 묶어주면요. 보세요. A로 묶어주면 T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뒷부분을 분리시킬 거예요. 분리. 어디를? Y 부분을 분리시키고 나면 내 공통 원점수랑 여기 1차 함수 형태 보이세요? Y에 대한 Y가 선택 점수입니다. Y에 대한 1차 함수 형태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A는 공통상수지만 C가 선택 그룹별 상수이기 때문에 A분의 C가 그룹별로 다른 상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두 개로 이렇게 분리할 거예요. 이게 왜냐면 C값이 크게 나와요. 그 표준점수 과정 중에 100 더하기 20 곱하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 100 더하는 과정이 나중에 C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A분의 C가 값이 좀 크고요. 그래서 선택 그룹별 상수와 전국 공통 상수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분리할 겁니다. 요 분리하는 과정이 이제 진짜 가산점과 추정 가산점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이 D랑 E는 역추적하는 사람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D를 높게 잡아도 되고 마이너스 나오고 낮게 잡아도 되고, 그래서 저는 D랑 E를 자르는 기준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전체 가산점이 전체 가산점 중에 최소값이 0점이 되도록 D와 E로 분리를 합니다. 이 정도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됐는데 그럼 T가 이렇게 표현이 되죠. 여기는 그냥 얼른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걸 뭐 수학 강좌를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찾아가는 거다, 요걸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그 정지화면 누르고 이렇게 조금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자를 수가 있어요, 뒷부분을. 그럼 거의 다 했어요. 자, 역추전 변환 원점수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제가 최종 변환 원점수 Q라는 기호를 썼잖아요. 그거랑 좀 개념이 달라요. Q는 진짜 가산점에 의해서 나온 최종 변환 원점수고요. 얘는 그거랑 값이 평행이동된 겁니다. 여기 밑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 거지만 평행이동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제 변환 원점수는 86일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 쓴 P점수 변환, 그러니까 역추적 변환 원점수는 88일 수도 있어요. 2점씩 차이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값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 원점수에다가 이게 가산점, 추정치죠. 추적 가산점을 붙여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결론이? 표준점수가 중요합니다. 표준점수가 역추적 변환 원점수의 1차 함수꼴로 나타낸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A와 E는 공통상수예요. 전국 공통상수. 여기 밑에 써놨네요. 제가. 공통상수고 T가 P에 대한 1차 함수니까 결국 T컷을 알면 T컷은 어떻게 알죠? 발표하잖아요. 출제기간이 이번 컷이 133이다. 그 다음 126이다. 그 다음 115다.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그 T컷이 발표가 되면 변환 원점수 컷 P컷이 나오는 거예요. 원리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뒤에서 실제로 하는 걸 보여드리면 더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이 바로 역추적 추정 가산점 함수가 되고, 제가 위에 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간단하게. 이거 의미는 뭐냐면 선택 점수에 의한 1차 함수로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방금 언급해드렸지만 이렇게 되니까 표준점수 등급컷이 발표가 되면 어디서? 공식기관에서 발표를 합니다. 역함수 원리를 적용해서 이 P점수 컷, 즉 원점수 등급컷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원점수 등급컷. 자, 그래서 원점수 등급컷 공식이 얘인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게 여기 0.5를 이제 왜 빼냐면요. T컷이 예를 들어 133이면 이 133에 대한 그 P점수가 있거든요. 133에 대한 P점수 요 함수를 찾으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게 P컷이 실제 등급컷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T가 132.5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치? 반올림 원리 때문에. 그러니까 132.5 나오는 친구도 반올림에서 133이 되어서 그 등급컷에 걸리기 때문에 이 132.5를 요 함수에다 적용을 해서 요 등급컷 P를 찾아줘야 돼요. 너무 어렵나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식 출제기관에서 발표한 T점수 등급컷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0.5를 뺀, 반올림 문제 때문에 0.5를 뺀 다음에 역함수 원리를 적용한 거죠. 역함수 원리를 적용해서 P점수 컷을 찾아주게 되면 거의 정확한 그 등급컷, 원점수 등급컷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9번에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실제 변환 원점수 개념은 출제기관이 모든 데이터를 정확하게 발표했을 때 정확한 가산점을 이용해서 여기다 오른쪽 보이죠? 정확한 가산점 공식을 이용해서 플러스도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어요. 뒷부분이 네모칸 친 부분이 정확한 가산점에 의해서 나오는 진짜 변환 원점수이고요. 공식기관에서 발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Q를 절대 찾아낼 수 없습니다.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역추적 변환 원점수라고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매우 근사하게 추정을 할 거예요. 그 추정이 돼요, 실제로. 그래서 원점수에다가 어떻게? 요게 그 역추적 가산점 함수죠. 역추적 가산점 함수를 더해준 거가 P점수이다. 요게 이제 이론 설명이고요. 무슨 관계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프에서 상수항 평행이동. 왜 상수항을 평행이동 시켰다고요? 음수 가산점이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약간 들어 올린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음수 가산점이 나올지 안 나올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 등급컷을 보는 수험생들도 기분이 안 나쁘게, 마이너스 붙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기분이 안 나쁘게 하면서 그리고 적절한 점수로서 그 표현이 되게끔 그 등급컷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추적 과정 원리를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이제 등급컷을 찾아 나가는지 실제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국어 및 수학 표준점수 등급컷 형성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지만 최종 변환 원점수는 원점수에다가 아까 추가로 붙는 그 가산점 더해주면 되고요. 원래 이거 정확한 공식이에요. 이거는 최종 변환 원점수를 평균 100, 표준 편차 20으로 변환하면 표준 점수랑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는 앞에서 제가 앞 강좌에서 너무 여러 번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그 강좌를 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고요. 자, 가산점 함수의 실제 정확한 공식입니다. 이것도 반복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각 선택 그룹별 가산점 함수 공식의 정확한 값이고요. 데이터를 출제기관에서 발표를 해주셔야만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각 선택 과목별로 가산점 함수를 직접 숫자를 대입해서 다 적었습니다. 거기 밑에 자그마한 글씨 보면요, 뭐 시그마 x 화작, 시그마 y 화작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다 설명 위에 있습니다. 요거는 반복해서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번 보고 넘어가겠고요. 자, 일단 3, 4, 6월 모의평가, 모의고사 가산점
함수 역추적해서 찾은 겁니다. 7월 모의평가는 표본을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표본을 모아서 역추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7월 모의평가는 이 자료를 만들 수 없습니다. 만들 생각도 없고요. 그래서 3, 4, 6월 그 다음에 9월 성적이 나오면 9월 거는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공식이 얘라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찾을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앞에 이제 설명한 그 역추적 과정을 거쳐서 나온 3월부터 6월까지 모의고사 각 선택 과목별로 가산점 함수입니다. 사진 한번 찍는 게 좋겠습니다.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지화면 누른 다음에 각 선택 과목별로 어떻게 가산점 함수가 그동안 나왔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가산점 함수의 기울기가 양수 나오는 경우입니다. 양수 나오는 경우 여기 보면요. 3월의 미적, 4월의 언매, 미적, 기하 이렇게 가산점 기울기가 가산점 함수 기울기가 양수 나오는 경우 6월은 전부 다 음수인데 뭐 물론 숫자가 매우 작으면 기울기가 있는 거 없는 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진짜 함수와 여기 밑에 나온 것들은 다 역추적 가산점 함수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상수항, 평행이동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 함수들을 이용해서 제가 그래프랑 그 테이블 표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제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화면들도 모두 그 카메라로 사진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월 모의고사 국어 가산점 그래프입니다. 함수는 앞에서 다 찾아드렸고요. 아까 그 역추적 과정을 이용해서 다 찾은 거예요. 자, 잘 보시면 요거 이제 해석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 내용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자, 만점부터 해볼게요. 자, 다 맞았다. 선택 과목. 자, 가로축이 선택 점수입니다. 선택 점수. 여러분들의 선택 점수. 그 다음에 세로축이 여기 나와 있네요. 가산점입니다. 가산점. 자, 그럼 다 맞으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체 가산점 중에 가장 낮은 값을 가산점의 0점으로 잡겠다 그랬죠. 이게 그러니까 실제 가산점은 이거보다 더 낮을 수 있어요. 낮을 가능성이 더 커요. 마이너스 부분까지 내려가는 4, 4분면까지. 그런데 제가 말씀 계속 강조했지만 최소 가산점을 0점으로 맞춘 상태에서 이걸 들어 올린 거기 때문에 평행이동 시킨 거기 때문에 자, 24점일 때 화작의 가산점은 0점입니다. 0점. 그거에 대비해서 상대적인 가산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엄매 가산점은. 이해되셨죠? 이렇게 보니까 2점 얼마쯤 되네요. 그래프 왼쪽 좌표 보니까 3점 좀 안 되게끔 거의 평행하네요. 그 3월 국어는. 그쵸?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까 중간중간 점수도 가산점 다 계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 점으로 할까요? 14점 볼게요. 14점. 14점 보면 화작의 가산점 몇 점? 거의 2점이죠. 엄매는 14점일 때. 이게 4점이니까 5점 좀 안 되니까 4점 얼마겠네. 4점 얼마. 이거 뒤에 이제 테이블에서 다 정확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16점인 친구들은 엄매인 경우가 4점이네요. 가산점이 4점이. 그러니까 원점수에 이만큼 더 붙는다는 뜻이에요. 원점수에 이만큼이 추가로 붙는다. 그 다음에 화작 친구들은 1점 얼마네요. 그쵸? 이게 지금 이식 진한 그 선이 이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이게 그러면은 각 선택 과목별로 각 선택 점수 몇 점이냐에 따라서 가산점을 모두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함수만 들고 있으면.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게 추가돼서 나중에 내가 받은 원점수에 얘가 추가되니까 등급 컷이 나는 가산점 많이 받았다. 너는 조금 받았다. 이런 식으로 돼서 막 섞이는 거예요. 이제 어떤 친구는 82에 3이 붙고 어떤 친구는 84에 1이 붙고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이게 3월 국어고요. 자, 그 다음에 3월 모의고사 수학 가산점입니다. 다 데이터로 역추적 해가지고 아까 그 과정 거쳐서 모두 찾은 거예요. 오차가 0.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차가 나도 0.1에서 크게 나면 0.1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하게 추정한 거고요. 자, 보면요. 이제 여기서도, 여기 이제 수학은 3과목이니까 확통이 가산점이 가장 낮고요. 그 다음에 기하가 중간에 있고 미적이 가장 위에 있는데 미적의 가장 큰 특징이 기울기가 양수죠. 이 부분도 앞에서 워낙 많이 설명해서 제가 이거 설명한 단원이 2강, 4강, 6강, 8강에서도 했고 7강에서도 조금 언급했고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산점 기울기가 양수란 얘기는 보세요. 선택 점수를 더 많이 맞을수록 가산점이 올라가니까 선택 많이 맞을수록 유리한 게 보이나요? 가산점 기울기가 음수면 선택을 많이 맞을수록 가산점이 내려가니까
선택을 많이 맞을수록 불리하죠. 다시 말하면 공통을 많이 맞을수록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그룹별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룹별로. 그래서 3월에는 특징이 미적 같은 경우는 이게 난이도가 원래 솔직히 이제 공통이 좀 어렵고 3월에만 미적이 막 살짝 어려운 게 몇 개 있었는데, 아무튼 미적 같은 경우는 미적의 경우에는 선택을 많이 맞을수록 표점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친구나 주변에 친구 뭐 학원이나 학교에 그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점수 동점 난 친구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각 과목별로. 그러면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요것도 이제 사진 한번 찍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함수식이 있으니까요. 함수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등급 컷을 알려면 이 테이블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테이블 역시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3월 모의고사 국어 수학 가산점, 어차피 이제 추정치인데 매우 정확합니다, 거의. 그래서 추정 가산점 테이블입니다. 이게 어차피 뭐 외우거나 기록할 수 없으니까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또는 캡처 화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3월에는 미적만 증가함수예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선택 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미적은 증가하고 나머지는 다 감소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증가함수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다? 선택을 잘 볼수록 유리합니다. 이게 역시 다다음 강좌쯤에 또 설명할 건데, 선택을 잘 볼수록 유리한 그 그룹 있죠? 과목 그룹에 속해야 표준 점수가 높게 나와요. 왜 선택을 잘 볼수록 유리한 그룹이 왜 더 좋으냐면 표점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표점의 천장이 높아진단 말입니다. 표점의 천장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만점 표점이 높아진다는 얘기고, 공통이 만들어내는 표점은 천장이 일정하기 때문에 선택이 만들어내는 표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체적인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 유리하면 선택 점수가 더 많이 맞을수록 좋은 그룹 있죠. 유리한 그룹. 거기가 표점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가산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점수 역시 화면 캡처하실 수 있도록,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적은 무려 3월 달에는 만점 맞으면 8.72, 거의 9점이에요. 9점. 원점수 기준으로 4점짜리 2개 맞은 것보다 더 많이만.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기를 0점으로 했을 때 상대적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실제 가산점은 8.7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한 4점 얼마, 5점 얼마 수도 있어요. 대신에 얘가 마이너스고.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 그럼 이런 행동을 왜 하느냐? 아저씨 이런 이상한 행동을 왜 해요? 원점수 등급 컷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점수 등급 컷을. 아시겠나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어떻게 나와요? 화작, 엄매, 미적, 확통, 기하 따로 나오죠. 그리고 범위로 나오죠. 85에서 87 이런 식으로. 왜냐면 공통을 많이 맞았냐, 선택을 많이 맞았냐. 거기 보면 맨날 공통을 많이 맞아야 낮은 점수일 때 등급 컷이고 87 높은 등급 컷은 공통을 많이 틀린 거다. 이렇게 막 애들 설명을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계속 강조하지만 아니고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값들도 사실상 제가 등급 컷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솔직히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게 76.5다. 76.5면 이게 76.4에서 76.6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원래 저희가 추정을 하면 범위로 나오잖아요. 제가 76.5라고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고, 대충 애들 그 표본을 모아서 등급 컷을 이렇게 계산해서 역추적해보면 이 범위 안에 들어온 친구 내에서 컷이 갈린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요걸 벗어나면 이제 등급 컷이 완전 위아래로 확정이 되고, 요 안에서 갈리는데 이제 요렇게 표현하면은 보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0.1에서 0.2 정도의 오차는 있는 거예요. 오차 있고 얘를 깔끔하게 등급 컷 모습이 되도록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요거 이해 잘 하시고 시작하셔야 돼요. 저희 교과서에서 다 배웠죠. 통계 추정할 때 이렇게 그 모평균 추정할 때 범위로 나오는 거 다 기억하셨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등급 컷이 단일 등급 컷이라는 거예요. 단일 등급 컷. 표점 등급 컷이 예를 들어 뭐 133이다. 그럼 133이 요 점수에서 이동이 돼서 간 거예요. 아까 말한 132.5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자, 다음 4월 보겠습니다. 요런 내용을 해주는 곳이 없어가지고요. 해주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자, 4월 국어부터 오겠습니다. 4월에 희한한 일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요. 이게 좀 나올 수 없는 가산점 함수들이 4월에 이상하게 많이 나왔어요. 제 생각에는 이때가 아마 학교별로 중간고사 기간하고 이제 비슷한 시점이라 학생들이 모의고사에 신경 쓰고 고를 시기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왜냐면은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 수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좀 4월과 7월은 우리 학생들이 좀 이렇게
다른 모의고사에 비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 것 같고요. 자, 국어 보겠습니다. 4월 국어. 화작 가산점 함수, 엄매 가산점 함수. 계속 강조하지만 화작 엄매 표점과 공통 원점수, 선택 원점수를 기준으로 전부 역추적한 겁니다. 신기하죠? 그래프 자체가. 엄매도 기울기가 0.141이면 이 가산점 함수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화작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0.151이면 음수 기울기로서 엄청 가파른 거예요. 가산점 입장에서는. 그래서 얘네들은 원점수 0점 쪽에서는 선택점수입니다. 선택점수 0점 쪽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어요. 별 차이가 없었는데 방금 이런 이게 표준 편차랑 각 선택 그룹의 공통평균, 선택평균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서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무슨 나팔처럼 이렇게 스피커 있죠, 스피커처럼 계속 커져서 나중에 끝에서는 이거 몇 점 차요? 거의 딱 눈으로 봐도 8점 차죠. 거의 8점 차. 실제로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 기억에 엄매 1컷이 89 정도 되고 화작 1컷이 97? 이따 뒤에서 보여드릴 거지만 그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맨날 만점 표점만 얘기하고 이 중간 표점 하나도 얘기 안 하죠. 16점일 때는 몇 점 차 나 있는지, 10점일 때는 몇 점 차 나 있는지, 이렇게 각 점수별로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점수를 계산을 못하니까 중간에는 그냥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퉁친다고 해야 되나 표현을? 그렇지 않고요. 이게 다 다릅니다. 이건 정확하게 이렇게 함수를 찾아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4월 국어고요. 희한한 일이에요. 상당히 희한한 현상이 나타났고, 자, 4월 수학입니다. 자, 4월 수학 역시 가산점 함수 3개를 보면요. 여기서는 특징이 미적과 기하가 둘 다 기울기가 양수예요. 기하가 조금 더 가파르고 미적이 약간 완만하고, 공통평균과 선택평균의 차이에 의해서 상수항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 차이가 많이 날수록 상수항이 높게 형성되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건 뜻이 뭐냐면 나중에 여기가 간격이 좁혀집니다. 살짝 넓었는데 많이 맞을수록 이제 기울기가 높으니까 속도 개념으로 치면 이게 기울기가 속도 개념이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속도가 더 빠르니까 나중에 만점 쪽에 가서는 기하가 미적을 살짝 따라잡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또 확통이 신기한 일이 발생했는데, 자, 이것도 제 생각에는 앞으로 가산점 함수가 이 4월 확통 같은 가산점 함수가 나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완전 예상치 못한 함수가 나와가지고 처음에 4월 확통 가산점을 찾는데 가산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 된 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안 나와서 이게 뭔 일이지 해서 이게 어차피 엑셀로 계산하는 거니까 소수점을 막 늘려서 계산해봤더니 이거 함수도 솔직히 말하면 억지로 찾은 겁니다. 억지로. 그냥 진짜 뒤로 막 소수점 셋째짜리 넷째짜리까지 해가지고 억지로 찾아서 간신히 그냥 표현한 거예요. 원래 0.00091일 수도 있고 정확하게 막 더 찾으면 억지로 거기서 아마 반올림 된 겁니다. 사실상 상수함수 0입니다. 확통 4월 가산점 함수는 상수함수 0 아시죠? 가로로 된 거예요. 그래프 보세요. 밑에 빨간색이 그냥 가로축에 붙어 있잖아요. 사실상 0이다. 이게 가산점 함수 이제 표현하려고 정밀하게 찾았더니 아주 미세하게 저렇게 붙긴 하지만 거의 0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확통 그룹에서는 4월 모의고사에서 어떤 점수를 받더라도 가산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원래 이 점수 구조가 가산점이 아까 제가 함수 가르쳐줬지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게 어떻게 상황이 잘 맞아서 올 빵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희한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4월은 아까 엄매 가산점 그래프도 희한하고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잖아요. 그런 형상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솔직히 가파르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확통 가산점은 또 상수함수 0이에요. 이것도 흔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도 나오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월 모의고사 가산점 테이블입니다. 보면요. 아까도 강조해드렸지만 엄매 그룹, 미적 그룹, 기하 그룹이 증가함수죠. 가산점 함수가 증가함수는 무슨 뜻이다? 그 그룹에서는 선택 점수를 더 높게 받아야 표점이 높게 나온다. 이게 그룹별로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선택 점수가 높을수록 유리한 그룹이 표점이 높게 나온다. 표점이 높게 나오잖아요. 이거 세 개는 계속 추가되는 값이 많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확통은 감소함수인데 확통은 방금도 언급해드렸지만 감소함수긴 한데 아주 미세한 그 감소함수긴 한데 사실상 0에 가깝다. 이거 여러분들 여기 어떤 원점수에다 이 가산점들 다 더해보세요. 거의 0 더하는 거나 똑같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확통 선택 점수 기준 앞부분 점수고요. 그 다음에 선택 점수 기준으로 높은 점수들 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그래프 기억나시죠? 이렇게 나팔처럼 쭉 퍼지는 거. 여기 화작과 엄매 만점자 표점 차이 보세요. 8.15. 기억나시죠? 4월에 막 8점 차이 났던 거. 그 만점 부분에서 이런 거고 중간중간은 조금 다릅니다. 막 5점 정도 차이 나고 막 이럽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확통은 거의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4월에 한해서는 가산점이 0점이다. 그 다음에 미적과 기하는 계속 상승해서 기하가 많이 따라잡은 겁니다. 저기 처음 출발할 때보다는. 엄청나게 좁힌 건 아니더라도요. 결론 보겠습니다. 4월 국어수학 등급컷. 이 등급컷 보는 법은 여기 아까 3월거에서 제가 대략적으로만 말하고 정확하게는 말씀 안 드렸는데 본인의 원점수에다가 위에 있는 가산점 테이블표를 더한 다음에 이거랑 비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예시로 한번 해볼게요. 예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학생이 화작 선택한 학생이에요. 화작 선택. 그런데 96점을 받았어. 공통 72점에 선택 24점에서 96점 받았어. 그러면 잘 알고 있듯이 공통선택 점수 다른 거에 따라서 표점도 막 다르게 나오죠. 같을 때도 있고 다르게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러죠. 그러면 이 원점수 컷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72 플러스 24니까 보세요. 화작 선택이 24점이잖아요. 화작 선택이 24점이면 선택이 24점일 때 화작의 가산점을 보는 거예요. 0점이죠. 그러니까 가산점이 플러스 0점이 붙는 거예요. 가산점이 플러스 0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게 뭐다? 변환 원점수예요. 변환 원점수. 변환 원점수가 96 플러스요. 96.0이니까 1컷이 96.5가 떴으므로 1등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0.12밖에 오차가 없어요. 0.2도 별로 없어요. 0.1까지 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걸 이렇게 0.5 차이 나면 100% 등급이 안 됩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이게 화작, 그래서 그때 기억나시죠? 화작 96들은 상당수가 2등급이었잖아요. 97이 돼야 저 국어 96.5를 넘어가니까 1등급이 됐었고. 자, 엄매 만점도 한번 해볼게요. 엄매. 자, 엄매 공통 플러스 선택이 있는데, 자, 이번에는 엄매 다 맞은 89점을 한번 볼게요. 65에다가 24. 그러니까 얘는 몇 점이야? 89점이죠. 그냥 원점수만 하면 89점이잖아. 공통은 원래 공통이 만들어내는 표점은 당연히 72가 높은데 이 선택 24가 다 뒤집은 거예요. 저 가산점 때문에. 가산점은 선택 점수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선택 점수에 붙는 거예요. 공통에 붙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엄매 선택 24점의 가산점이 얼마? 아까 막 기울기 막 올라간 거 그래프 기억나죠? 그래프 얘네들이 이렇게 됐던 거 기억나죠? 엄매 24점의 가산점이 무려 8.15. 여기에 8.15가 붙는단 말이에요. 8.15가. 그럼 얼마예요? 97.15니까 1등급 컷을 훌쩍 넘죠. 표점도 아마 1점 정도 더 높을 거예요. 이제 표점까지 하는 거는 오늘 안 할 거고, 표점 함수는 제가 한 다다음 정도 강좌에서 이제 정리를 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그때 해드리고, 오늘은 원점수 등급 컷이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원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표점 차이도 나는 거고, 등급 컷에 따라 왜 이렇게 점수가 많이 차이 나지? 하는 게 요런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안 가르쳐주고 그냥 국어는 막 양쪽으로 나눠놓고, 수학도 세 과목으로 나눠놓고, 또 몇 점이 등급 컷이 되는지 모르니까 물결표로 하고, 이렇게 꼭 공통이 높은 게 유리한 게 아닌데도 그렇게 써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관심이 높은 6월 볼게요. 6월은 5개 모두 기울기가 음수입니다. 이게 뭐 평가원이 시험을 잘 낸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근데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선택이 유리할수록 표점이 높게 나와요. 이건 차후에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요, 화작과 엄매 가산점 함수, 추정 가산점입니다. 추정 가산점 함수. 여기 이제 제목도 있죠. 추정 가산점 함수가 이렇게 나왔고, 이거는 약간 3월하고 비슷하죠? 3월하고 비슷한데 약간 뒤로 갈수록 간격이 커졌네요. 그래서 요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6월 국어 만점 표점이 약 5점 정도, 4점에서 5점 정도 차이 났는데 원점수 기준으로 요게 한 5점 정도 됩니다. 근데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맨날 만점 표점 차이만, 만점 원점수 차이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런 그 동일한 점수도 다 원점수 기준으로 등급 점수 차이가 있다는 거, 원점수 차이가 있다는 거, 그 가산점에 의해서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월 수학입니다. 6월 수학.
요 정도면 정상적인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확통 4월처럼 막 바닥으로 기는 그게 더 이상한 거고요. 요 상황이 매우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역시 평가원에서 출제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으로. 그리고 그것보다는 아마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을 봤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현역 친구들도 열심히 보고 또 이제 6월에는 졸업생 친구들도 어느 정도 들어오니까 정상적인 수험생 표본들이 정상적인 시험을 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적과 기하는 이제 거의 약간 평행한 것 같아요. 3월만 조금 이제 뭐 미적 기하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났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평행하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요 상수항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사값이 3분의 공통평균 마이너스 선택평균이거든요. 각 선택 그룹별 3분의 공통평균 마이너스 선택평균만큼 먼저 그 상수항으로 출발한 다음에 이렇게 기울기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차이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평균, 선택평균 차이 때문에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상수항 부분은 공통평균의 역할이 커요.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미적하고 기하는 상당히 완만하죠. 음수이지만 이제 찾아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0.03에서 이거 기울기 0.03 뭐 등호 있어도 되고요. 어차피 근사치니까 추정 가산점의 기울기가 요 범위에 있으면 표점 차이가 거의 안 나더라고요. 그 동점 표점, 선택 공통 뭐 맞았나에 따라 원래 표점 차가 나잖아요. 그런데 기울기가 낮으면 여기 보세요. 20점을 맞으나 12점을 맞으나 그 가산점 차이가 크게 없잖아요. 기울기가 0에 가까우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근데 예를 들어 확통처럼 기울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6점 맞은 친구랑 6점 맞은 친구랑 이게 가산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쵸? 그러면 동점이 났을 때 이제 기울기 음수면 공통 잘 본 친구가 유리하다 그랬으니까 공통 잘 본 친구 표점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이해되셨죠? 구조가. 그래서 6월 수학 가산점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항상 저는 가장 낮은 그 가산점을 0점으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확통의 만점이 가장 낮게 나왔어요. 0점으로. 그러니까 다른 점수겠지만 평행이동에서 제가 0점에 맞춘 거예요. 확통 가산점 기울기 이번에도 0이 나왔고요. 0보다 작게 나왔고요. 음수 나왔고요. 계속 0보다 작게 나오네요. 이게 수평은 아니죠. 4월처럼. 자, 이제 거의 후반부입니다. 자, 6월 모의평가 국어수학 추정 가산점 테이블이고요. 뭐 이거는 사진으로 이렇게 정지화면 한 다음에 찍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무나 화작 같은 경우 모두 높은 점수에 출발해서 둘 다 감소함수, 모두 감소함수입니다. 5개 모두. 그래서 계속 내려가고, 미적과 기하는 감소하는 비율이 적죠. 아까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했잖아요. 0에 가까웠잖아요. 음수이긴 하지만 0에 가까운,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가산점이 미세하게 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동점이 나면 공통선택에 상관없이 거의 비슷해요. 표점이. 아시겠죠? 간격이 기울기 상태가 크면 이제 동점이 났을 때 공통선택에 따른 표점 차이가 나게 되고요. 많이 나게 되고요. 기울기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 가운데 것도 촬영 하나 하셔야죠. 참. 이거 6월 모의고사 선택점수 높은 부분에서의 그 가산점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과목 구별할 수 있도록 아래쪽에다가 과목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6월 모의평가 국어수학 등급컷입니다. 등급컷 보는 방법은 제가 앞에 4월 국어로 예시를 들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의 원점수에다가 가산점을 더하는 구조인데, 가산점은 어떻게 찾는다? 본인의 선택점수를 찾은 다음 거기 오른쪽 왼쪽에 다 과목이 있으니까 그 줄 따라가서 그 가산점만큼 붙여주시면 돼요. 선택점수에 가산점이 딱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각 점수, 변환 원점수가 나오게 되면 그거에 의한 등급컷이 아래와 같이 형성됐습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저 등급컷 0.1점 안 맞는데요? 그걸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근데 거의 많이 맞아요. 대부분 맞고, 이제 일부 안 맞는 거는 왜 이제 조정을 못 해드리냐면, 어느 분을 맞춰드리면 다른 분 두세 분이 틀어져요. 이게. 왜냐면 직선이잖아요. 직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삼포도 느낌으로 따따따따딱 점이 흩어져 있는 모습이라 어떤 거에 오차를 줄이면 저쪽에서 오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차가 가장 적은 개수가 나오는 그런 함수를 제가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본인이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그거는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분을 맞춰드리면 다른 분이 많이 또 0.23 이렇게 0.3까지 틀어지기 때문에 오차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가산점 함수 직선을 찾았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잘못 알고 계시는 그 내용을 정정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추후 영상 어떤 것들을 제작할 예정인지 그런 거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서도 너무 많이 말씀드렸지만 실제 사례는 없었잖아요. 제가 안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실제 사례를 오늘 많이 보여드렸는데, 방금도 강조해드렸지만 이게 공통이 높다고 유리한 시험 구조가 절대 아닙니다. 공통 높은 사람이 유리할 수도 있고 선택 높은 사람이 유리할 수도 있고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과 선택 뭐 더 많이 맞았냐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동점이 표점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을 제가 밑에 정리해드린 거예요. 요거는 4강에서 강조해드렸던 공통 1점 대 선택 1점의 파워 비교에 의해서 선택 1점의 가치의 뜻입니다. 가치가 크면 당연히 선택이 이기고 공통 1점의 가치가 큰 경우에는 공통 점수 높은 경우가 표점이 높겠죠. 그래서 가산점 오늘 배웠죠? 가산점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 당연히 선택 많이 맞을수록 가산점이 내려가면 선택 많이 맞을수록 불리한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공통이 유리해지는 거고, 가산점 기울기가 양수면 선택 많이 맞을수록 가산점이 계속 올라가니까 선택 많이 맞은 친구들이 표점이 높다. 근데 선택 많이 맞을수록 유리한 그룹이 표점이 높게 형성된다. 이유는 표점 천장, 즉 만점자 표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추후 영상에서 말씀드리겠다고 계속 강조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산점 기울기가 0에 가까운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0.03에서 플러스 0.03 사이에 들어오면 그런 그룹은 동점자들을 막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거의 표점 차가 안 나요. 웬만하면. 아까 그래프 보셨죠? 수평이니까 모든 영역에서의 가산점이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에 그래요. 배점비와 표편비. 이게 배점비와 표편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선택 배점분의 공통 배점은 이게 정해졌잖아요. 국어는 선택 배점이 26. 죄송합니다. 국어가 24. 그 다음 공통 배점이 76. 수학이 선택 배점이 26. 공통 배점이 74. 이거 너무 헷갈려요. 국어 수학 매번. 그 다음에 이 표준 편차는 이제 시험 보고 정해지는 거니까 이 값들이 그룹별로 나오겠죠. 그룹별이에요. 그룹별. 그래서 이 부등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진다. 자, 그래서 실제 사례 3, 4, 6월 모의고사 실제 사례를 제가 이제 선택 과목 그룹별로 제가 나눠놓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 그룹에서 나왔다. 이제 7월은 분석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요. 이제 9월은 해드릴 거기 때문에 또 이제 9월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 이렇게 과목이 많이 나눴다. 왼쪽이 확률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언급할 수 없어요. 이게 다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왼쪽이 높을지 오른쪽 이게 왼쪽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주사위 10번 던졌는데 앞면이 주사위 10번 던졌는데 1의 눈이 되게 많이 나왔어. 그럼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보다 높은 건가요? 그게 아니죠. 수학적 확률과 뭐 통계적 확률의 차이긴 하지만 실제로 어떤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게 이게 독립시행이잖아요. 독립시행. 그 개별 확률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목들은 어느 그룹에 속할지는 이게 다 독립시행이에요. 알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제 시험을 봤더니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 그래서 특징 말씀드리고 이거 마무리하면 보세요. 미적이나 엄매 같은 경우 표점 높게 나오죠. 그쵸? 뭐 이번에 엄매는 여기는 이쪽에 있잖아요. 이거는 이쪽에 그냥 있는 것 뿐이고, 엄매가 여기 4월 모의고사에서 선택 점수 높을 때 유리한 그룹에 속했을 때 엄매가 폭등했잖아요. 표점이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쪽 그룹에 올 때 표점이 상당히 폭등해요. 이해되시나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표점이 그냥 잔잔하게 일정하고 거의. 그 다음에 공통 높은 그룹에 속할수록 표점이 높게 안 나오는 이유가 선택을 많이 맞을수록 가산점이 내려가잖아요. 그쵸? 내려간다는 얘기는 만점에 가까울수록 표점 천장이 계속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표점 천장이 약간 가변형 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통 표점의 천장은 딱 벽체가 고정된 거고, 선택 표점의 천장은 가변형이에요. 근데 그 가변형이 어느 때 유리하다? 선택 점수가 높을수록 표점이 높아지는 그룹. 알겠죠? 이쪽 오른쪽 그룹. 요 그룹일 때 선택에 의한 표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표점이 높게 나온다. 만점 표점이 높게 나와야 그 중간 이하 점수들도 다 표점이 높게 나오잖아요. 왜냐면 만점으로부터 거의 일정한 간격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다시 수식을 이용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후 영상 제작들은 이제 뭐 주기가 지금보다는 조금 짧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당황했어요. 제가 그 데이터들을 발표 안 해주는 순간, 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미 공식은 다 찾아놨는데 대입할 수가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이제 3월에 다행히 바로 아이디어가 짜서 저기 3월에 만들고 4월에 만들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바빠가지고 영상을 제작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몰아서 제작하는 거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추가 이론들
제작해서 또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이사이 보는 모평, 그 등급 커사고, 가산점 그래프 다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모평도 똑같이 원점수 커다고, 가산점, 함수, 그래프 다 제작해서 드릴 거고요. 이 제작하는 이유는 수능 점수 체계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걸 안 해드리면 도저히 뭐 잘 이해도 안 되고 토론만 많아져요. 토론. 잘못된 얘기 갖고 막 토론만 많이 하고. 그래서 수식을 이용해서 함수가 이렇게 나오니까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공식을 안다는 건 그 정확성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제작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번 주에 저희가 9월 모평을 받고 또 이제 9월 3일 날 수능 원서 접수가 마감됐죠. 수능 원서가 끝났기 때문에, 원서 접수가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 과목이 다 정해졌잖아요. 선택 과목이 다 정해졌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한 과목에서 최선을 다해서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점수를 또 잘 받아야 여러분들 수시 뭐 최저라든지 또 실제로 나중에 정시에 갔을 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수능이 두어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 만나 뵙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고 모든 수험생들 열심히 화이팅 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